만약 여러분이 60세가 넘었고 꾸준히 운동을 했는데도 여전히 관절이 아프거나 뻣뻣하다고 느끼거나 걱정된다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의자에서 손으로 밀지 않고 언하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걸 느낀 적 있나요? 아마도 무릎이야 파서 계단을 피하게 됐거나 어깨가 더 이상 좋지 않아서 높은 서 NBA 내에 있는 물건을 찝지 않게 됐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당신에게 말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한다고 생각하는 운동 중 일부는 실제로는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60세가 넘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로울 수 있는 인기 운동 3가지를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또한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실제로 필요한 근력을 키워주는 더 안전하고 똑똑한 대안 3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은 아마 근력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어깨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면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런지 그 리고 대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활동적인 생활과 신체 보호 중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동작인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동작이 도움이 되지 않는지만 알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60세, 70세, 80세의 몸은 망가진 게 아닙니다. 몸이 망가진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30세나 40세 때와는 다른 필요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 근력을 키워주되 온 운동이 지금은 관절이 감당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줄 수도 있습니다. 현명한 운동은 더 많이 하건 더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오늘 내 몸에 맞는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관절에 무리가 가는 동작 대신 관절을 지지해주는 동작을 선택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분이 좋아지면서 더 강해지는 것이죠. 운동 원원 딥스쿼트. 딥스쿼트는 최고의 하체 운동처럼 보이지만 무릎과 허리에 위험한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노화된 관절은 이런 스트레스를 안전하게 견딜 수 없습니다. 딥스쿼트는 엉덩이를 무릎보다 훨씬 아래로 떨어뜨려야 하므로 슬개골과 대퇴골이 만나는 관절에 엄청난 압력을 가합니다. 관절염이 있거나 이전에 무릎 부상을 입었거나 수십 년간의 생활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가 있는 경우 이러한 압력은 관절 손상을 가속화하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현실에서 그렇게 낮게 스쿼트를 해야 할 때가 언제 있을까요? 차에서 내리거나 저녁 식탁에서 일어나거나 화장실에 갈 때 이 모든 동작이 의자 높이나 그보다 높은 곳에서 이루어집니다. 딥스쿼트는 실제로는 필요하지 않은 동작을 훈련하는 동시에 매일 의지하는 관절의 위험을 초래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딥스쿼트에서 N형을 잃거나 다시 일어나려고 할 때 허리가 굽어 척추에 위험한 부담을 줍니다. 노인의 경우 관절 부담과 낙상 위험 때문에 딥스쿼트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더 효과적인 운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자 스쿼트. 튼튼한 의자 앞에 서서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발가락을 똑바로 앞을 향하게 하거나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하세요.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대로 하세요. 팔짱을 끼고 가슴 위로 교차하거나 도움이 필요하면 허벅지에 손을 가볍게 올려놓으세요. 꽉 잡거나 밀지 마세요. 균형을 잡기 위해 허벅지에 손을 올려놓으세요. 이제 앉을 것처럼 의자 쪽으로 천천히 몸을 낮추세요. 가슴은 들고 체중은 발꿈치에 실으세요. 엉덩이가 의자에 닿기 직전에 멈추세요. 의자 바로 위에 떠 있는 것처럼 거의 닿지 않아야 합니다. 1초간 멈췄다가 발꿈치로 힘을 주어 다시 일어섭니다. 팔을 사용해서 몸을 일으키지 마세요. 다리 근육으로 힘을 주도록 하세요. 이 동작은 딥스쿼트와 똑같은 근육, 즉 대퇴사두근, 둥근, 몸통을 훈련시키지만 실제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과 같은 안전하고 기능적인 가동 범위를 제공합니다. 너무 힘들다고요? 완전히 앉았다가 다시 일어서세요. 힘이 더 세지면 일어서기 전에 의자에 살짝 닿도록 하세요. 너무 쉽다고요? 양손에 물병을 하나씩 들고 있거나 그 자세에서 3초간 멈췄다가 일어서세요. 의자 스쿼트를 할 때마다 자동차 좌석, 변기 좌석에서 일어나자 신감과 힘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우있는 동작을 연습하게 됩니다. 이 간단한 변화만으로도 다리가 더 건강해지고 튼튼해집니다. 하지만 건강해 보이지만 어깨와 목에 위험할 수 있는 또 다른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운동 2. 오버헤드 리프팅, 오버헤드 리프팅, 숄더 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 등. 이러한 동작은 섬세한 어깨 구조를 압박하여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기존의 어깨에 문제가 있거나 운동 애환이 있는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어깨는 신체에서 가장 움직임이 많은 관절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깨를 안정시키는 회전근가의 힘줄이 염증과 파열에 더 취약해집니다. 머리 위로 들어 올리면 이 힘줄이 뼈에 압박되어 어깨 충돌이라는 고통스러운 상태가 발생합니다. 운동 중에는 괜찮다가도 몇 시 간 후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거나요. 풀어 누워 잘 때 통증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연된 통증 때문에 운동과 문제의 연관성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일상생활에서 무거운 아령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야 할 때는 언제일까요? 찬장에서 접시를 꺼내려고 손을 뻗을 수도 있지만 무거운 아령을 머리 위로 반복적으로 들어 올리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리 위로 들어 올릴 때 등을 굽히거나 목을 앞으로 굽히는데 이로 인해 척추와 목에 문제가 생겨 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대안을 소개합니다. 바로 저항 밴드 풀입니다. 이 운동은 팔을 어깨에 안전하게 고정하고 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동시에 상체 근육을 강화합니다. 똑바로 서서 두 손으로 가슴 높이에서 저항 밴드를 잡고 팔을 앞으로 뻗으세요. 밴드는 가볍게 당겨야 합니다. 너무 꽉 조이지 말고 살짝 늘려주세요.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코어에 힘을 주세요. 이제 손을 천천히 벌리고 어깨뼈를 모으세요. 손을 움직이는 대신 팔꿈치를 뒤로 당긴다고 생각하세요. 어깨뼈 사이의 근육과 어깨 뒤쪽 그리고 이두근이 함께 움직이는 것을 느껴야 합니다. 이는 앞으로 구부정하게 구부리는 자세와는 반대되는 동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일하거나 컴퓨터 작업을 하면서 생기는 구부정한 자세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천천히 시작 자세로 돌아갑니다. 밴드가 뒤로 튕겨나가도록 두지 말고 근육을 양방향으로 움직여 보세요. 너무 힘들다면 가벼운 저항 밴드를 사용하거나 너무 멀리 벌리지 마세요. 너무 쉽다면 더 무거운 밴드를 사용하거나 뻗은 자세를 3초간 유지하거나 동작을 더 천천히 하세요. 2초 전에 멈추고 2초 후에 돌아오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정원 가꾸기, 식료품 운반, 아침 커피 마시기 등 하루 종일 편한 하금직일 수 있도록 자세와 어깨 안제, 옹성을 키우는 것입니다. 어깨는 이미 더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효과보다 문제를 더 많이 일으키는 유산소 운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동 3. 고강도 달리기는 건강을 유지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처럼 보이지만 반복적인 운동은 노화된 관절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 넘어지거나 다칠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달리면서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몸은 체중이 2~3배에 해당하는 힘을 흡수합니다. 이 힘은 발, 발목, 무릎, 엉덩이를 거쳐 척추로 전달됩니다. 젊을 때는 건강한 연골과 탄력인대가 이러한 충격을 잘 견뎌냅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연골은 얇아지고 충격 흡수력이 떨어집니다. 이로 인해 노년층에서 흔히 발생하는 달리기 부상, 즉 정강이 통증, 무릎 통증, 족저근막염, 심지어 피로 골절까지 발생합니다. 이러한 부상은 나이가 들면서 치유되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몇 달 동안 달리기를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달리기는 낙상 위험도 높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균형 감각과 협응력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게다가 앞으로 나아가는 추진력과 고르지 않은 표면까지 더해지면 심각한 부상 위험이 커집니다. 달리다 낙상하면 고관절 골절, 손목 골절, 두부 외상 등 자립심을 잃을 수 있는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이든 주자 중 다수는 시력이 변화하여 보도의 균열, 고르지 않은 지면, 장애물을 발견하기 어려워지며 특히 조명이 어두운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세요. 빠르게 걷기. 걷기는 달리기 의심 혈관 효과를 거의 모두 제공하는 동시에 관절 부담, 낙상 위험, 회복 시간을 크게 줄여줍니다. 노화된 신체에 가장 지속 가능하니 우산소 운동이며 관절의 무리를 주지 않고 수십 년 온강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걷기의 핵심은 걷기가 단순히 가볍게 걷는 것이 아니라 신체의 한계를 존중하면서 심혈관계에 자극을 주는 목적의식 있고 빠른 움직임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목표는야, 간 숨이 차도 대화는 이어 갈 수 있는 속도로 걷는 것입니다. 숨이 차 면 너무 빠른 것입니다. 노래를 쉽게 부를 수 있다면 속도를 살짝 높여야 합니다. 걷기 환경을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포장도로, 공원 산책로, 실내 산책로처럼 안전하고 평평한 표면을 찾으세요. 교통량이 많거나 조명이 어둡고 낮이형이 고르지 않아 낙상 위험인 오픈 지역은 피하세요. 많은 쇼핑몰이 일찍 문을 열고 바닥이 매끄럽고 강역이 측정되어 있어 온도 조절이 잘 되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적절한 신발에 투자하세요. 아끼는 것은 금물입니다. 걷기나 크로스 트레이닝에 적합하도록 특별히 디자인된 신발을 찾으세요. 아치 지지력이 좋고 뒤꿈치 쿠션이 좋으며 발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돕는 유연한 밑창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워킹화는 480달러 세트노클라이 300마일 마다 또는 트레드가 얇아지는 것을 느낄 때마다 교체하세요. 발과 무릎이 이러한 투자에 감사할 것입니다. 걷기를 시작할 때마다 2-3분 정도의 가벼운 워밍업 동작으로 시작하세요. 제자리 걸음, 가볍게 다리 흔들기 또는 목표 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아주 느린 속도로 걷는 것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워밍업은 앞으로의 운동에 근육과 관절을 준비시키고 부상 위험을 줄여줍니다. 2절 바른 걷기 자세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고개를 들고 시선은 발 바로 앞바다 기한인 정면을 바라보며 똑바로 서세요. 어깨는 편안하게 하고 약간 뒤로 당겨 앞으로 구부정하게 굽지 않도록 하세요. 팔은 자연스럽게 옆구리에 대고 흔들고 팔꿈치는 약 90도로 구부리세요. 이러한 팔 동작은 균형 감각을 향상시키고 전반적인 운동 강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평소 걷는 보폭보다 약간 더 길게 걷되 다리를 뻗을 정도로 너무 많이 오지 마세요. 각 걸음은 발꿈치로 먼저 착지 한 후 발바닥 중앙을 굴려 발가락으로 밀어내야 합니다. 이렇게 발꿈치부터 발끝까지 굴리면 올바른 생체 역학을 촉진하고 관절에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꾸준한 리듬과 호흡 패턴을 유지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걸음수를 세거나 음악의 리듬을 활용하는 것이 걷기 운동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팟캐스트나 오디오북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데 이는 걷는 시간을 더욱 즐겁게 만들고 신체 운동과 함께 정신적 자극을 제공합니다. 처음에는 11~15분 정도 빠르게 걷는 것으로 시작해서 매주 2~3분씩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처음에는 일주일 내내 30분 정도 꾸준히 걷는 것을 목표로 삼으세요. 30분이 너무 힘들다면 더 작은 단위로 나눌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하루 종일 15분씩 2번 걷거나 질비운식 3번 걷더라도 똑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걷는 동안과 걷는 후에 신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운동 후에는 지치지 않고 활력이 넘쳐야 합니다. 특히 지구력을 기르는 동안 어느 정도 근육 피로는 정상이지만 관절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지는 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무릎, 엉덩이, 발에 지속적인 통증이 있다면 속도를 줄이거나 거리를 줄이거나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을 고려해 보세요. 걷기는 심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특별한 이점을 제공합니다. 체중 부하 운동이기 때문에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골밀도 유지에 도움이 됩니다. 걷기의 리듬감 있고 명상적인 특성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는 동시에 엔도르핀 분비를 통해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매일의 산책이 성찰, 문제 해결 또는 단순히 자연을 즐기는 소중한 시간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회복 기간이 필요한 고강도 활동과는 달리 걷기는 원한다면 매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꾸준한 운동은 견뎌야 알 힘든 일이 아니라 생활 속의 일부가 되는 지속 가능한 루틴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부상 위험이 낮다는 것은 다른 운동 프로그램을 방해하는 과사용으로 인한 부상으로 인해 운동에 집중하지 못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균형 감각을 키우고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워킹폴을 사용하거나 친구와 함께 걸어보세요. 더 도전적인 운동을 원하시나요? 인터벌 워킹을 시도해보세요. 평소 빠른 페이스와 더 빠른 페이스를 번갈아 30초씩 반복하세요.
완만한 언덕이나 경사도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순간마다 심장과 뼈, 그리고 자신감이 강화됩니다. 걷기는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바로 그 움직임이 여러분을 독립적이고 안전하게 세상을 탐험할 수 있게 해줍니다.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 안전하게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주차 의자 스쿼트 80회, 저항밴드 풀 10, 12회, 그리고 10, 15분 걷기로 시작하세요.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이틀에 한 번씩 반복하세요. 3, 4주차 각 운동에 두 번째 세트를 추가하고 걷는 시간을 20분으로 늘리세요. 몸에 신회 귀 기울이세요. 어딘가 아프면 잠시 멈추고 며칠 후에 다시 시도하세요. 5, 6주차 각 운동을 2, 3세트씩 하고 25, 30분 정도 걷는 연습을 하세요. 괜찮다면 일주일에 4, 5일 정도 해도 됩니다. 지속, 강도보다는 꾸준함에 집중하세요. 무리하게 운동하다 부상을 입는 것보다 적당한 강도로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발전이란 더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대 오잘 움직이고 신체적으로 더 나은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하지만 저는 수년간 스쿼트와 달리기를 해왔잖아요. 또는 트레이너가 힘을 유지하려면 머리 위로 들어 올려야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압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40세에 효과가 있었던 방법이 70세에도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약하거나 포기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적응할 만큼 똑똑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당신이 얼마나 강한지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목표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활동적이고 건강하며 독립적으로 지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덜 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더 잘 하고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몸은 존중과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제약이 아니라 미래의 이동성을 위한 투자입니다. 이 세 가지 간단한 동작만 바꿔도다 순위 근육통이 줄어드는 것이사 이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의자 스쿼트는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차 좋아하는 독서의자 또는 식당 부스에서 일어서는 것을 더 쉽게 만들어줍니다. 저항밴드 운동은 자세를 개서 나여 키가 더 크고자 신감을 높여주비니다. 운동 후 어깨통 증업 시장을 보고 정원을 가꾸고 손주들과 놀아주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걷기는 어떨까요? 걷기는 심혈관 건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고 숙면을 취하게 하며 몸을 튼튼하게 하는 골밀도를 유지해줍니다. 게다가 특별한 장비나 헬스장 회원권 없이도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삶의 기술입니다. 매일 실제로 해야 할 움직임을 위해 몸을 준비시켜줍니다. 가장 큰 변화는 근육이 아니라 마음가짐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대신 무엇이 내 몸을 지탱해줄까라고 자문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묻는 대신 얼마나 잘 움직일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나는 충분히 강한가? 대신 나는 충분히 똑똑한가? 라고 물어보세요. 처벌에서 몸과의 협력으로의 전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킵니다. 나이와 싸우는 것을 멈추고 지혜를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기존 질환이 있거나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 운동을 바꾸기 전에 의료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는 의학적 조언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에 기반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운동 중 날카로운 통증, 현기증,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운동을 중단하고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좋은 운동은 관절 통증을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근육을 단련하는 운동이어야 합니다. 새로운 동작은 천천히 시작하세요. 쉬운 운동일지라도 몸은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적게 하는 것이 너무 많이 해서 부상을 입는 것보다 낫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새로운 운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효과적인 몇 가지 전략을 소개합니다. 이미 하고 있는 것과 연결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 커피 마신 후 의자 스쿼트를 하거나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시청한 운동한 저항밴드를 당기거나 저녁 식사 후 산책을 하는 것처럼요. 생각보다 작은 규모로 시작하세요. 매일 의자 스쿼트 5개를 완벽하게 하는 것이 20개를 계획하고 너무 많다고 느껴서 하루씩 건너뛰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운동하는 동안이 아니라 운동 후에는 느낌에 집중하세요. 성취감, 기분 개선, 숙면 등 이러한 긍정적인 감정들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운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첫 주에는 평소와는 다른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현상입니다. 그동안 소홀히 했던 움직임 패턴을 훈련하고 있던 것입니다. 3, 4주차가 되면 운동 후 통증이 줄어들고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이 더 부드러워지고 어깨 결림도 덜 느껴지며 걷는 것도 더 자연스럽고 즐거워집니다. 6, 8주차가 되면 이러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것입니다. 단순히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종일 더 잘 움직이게 됩니다.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각자의 속도에 맞춰 발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며칠 만에 효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몇 주가 걸립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하게 노력하고 몸의 반응을 잘 듣는 것입니다. 방금 관절을 보호하면서 실제 기능적 근력을 키우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행동이 없는 지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6개월 후 당신은 하루하루를 편안하게 보내고 있을 겁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어깨가 튼튼하고 안정감 있어요. 운동이 두렵기보다는 매일 걷는 게 더 기대돼요. 단순히 통증을 피하는 것이 아닐, 당신이 좋아하는 모든 일을 할 때 인체가 당신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내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 미래는 당신의 다음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몸의 필요에 반하는 운동을 계속할 수도 있고 몸의 지혜에 따라 운동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관절은 수십 년 동안 당신을 든든하게 지탱해 왔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세월을 위해 안전하게 지탱해 줄 차례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의자 스쿼트 한 세트를 해보세요. 바로 그 자리에서요. 5회만 반복하세요. 불편한 자세로 힘들게 운동하는 대신 안전한 범위에서 운동하면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근육통을 힘으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꿀 준비가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어떤 운동을 먼저 바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더 열심히가 아니라 더 현명하게 움직이겠다는 당신의 의지를 듣고 싶어요. 통증 없는 힘과 평생 독립을 향한 여러분의 여정을 응원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세요. 우아하고 힘찬 나이를 보내고 싶은 성인들을 위해 특별히 고안된 더욱 부드럽고 효과적인 운동들을 매주 공유합니다. 당신의 몸은 당신이 존중해 주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오늘이 관절을 괴롭히는 것을 멈추고 관절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기억하세요. 운동을 포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얻는 거예요. 한 번에 하나씩 현명한 선택을 하세요.